안녕하세요. English with Sophia. 오늘은 기초 쓰기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Connecting Sentences and Paragraphs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것과 문단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세 가지 문장 형식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 간단한 문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중점은 Connecting Sentences, 문장을 연결하는 것과 Paragraphs, 문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문단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topic sentence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ody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들어가야지 문단이 형성이 됩니다. 자, 먼저 connecting sentences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connecting sentences는 이제 저희가 문장을 연결할 건데요. 형용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표현을 하면 문장이 여러분이 표현하는 문장이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좀 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대부분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제를 보면은요. I have a book. 그러면 나는 책이 있어요. It is heavy. 그 책은 무겁습니다. 하고 이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냥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 어제 배우셨던 문장 기억나시죠? 이게 두 번째 문장 구조였죠. 주어, 동사, 비동사가 오고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은 무겁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쓰인 문장은 주어, 동사, I have 가지고 있다고 뭘?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세 번째 문장 형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을 갖고 있어 하는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저희가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형용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인데 어떤 북이냐면 무거운 heavy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됩니다. I have a heavy book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전화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I have a smartphone.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어때요?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그러면 여기에 붙이실 수 있어요. I have a light smartphone. 그럼 가벼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드시는데 문장이 좀 길고 그리고 좀 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Rachel draws small pictures. 두 번째 문장은요. Rachel draws ink pictures. 이 문장에는 각각 문장마다 벌써 형용사가 들어가 있네요. small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ink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도 여러 개를 형용사를 명사 앞에서 써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쓰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얘기하는 잉크 이런 거보다는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small이 더 먼저 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small하고 ink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주어부터 시작해서 Rachel draws small ink pictures 이렇게 문장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자신이 생기셨나요? 한번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 문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I do not like this weather. The weather is humid. 자, 명사 보이시나요? 지금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명사가 보이시죠? The weather입니다. 그리고 이 weather, 날씨를 꾸며줄, 날씨를 좀 더 설명을 잘해줄 형용사가 보이시죠? 바로 humid입니다. 습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앞쪽에 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를 합히면 I do not like humid weather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My mother grows roses.
The roses are big. The roses are beautiful. 자, 여기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반복되는 명사가 있죠. 바로 roses입니다. 그쵸? 자, roses가 있는데요. 그럼 이 roses가 어떻다고 저희가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big이고요. 또 하나는 beautiful입니다.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다른 형용사보다 제일 먼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big, beautiful, 명사가 뭐였죠? roses.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을 연결하면 My mother grows big, beautiful roses.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Juan works for a company. The company is small. The company is independent. 자, 이렇게 세 문장이 나왔죠? 자, 반복되는 명사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company죠? 자, company가 반복되는 명사였고요. 형용사 두 개 찾으셨습니까? 네, small과 independent. independent는 자회사죠. 스스로 혼자 서 있는 회사. 이럴 때 independent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제일 먼저죠. small, independent 이런 순서로 되고요. 세 번째 company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한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한 works for a small, independent company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시는 거는 좀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이번 강의에서 훑어볼 것은 paragraph입니다. 이제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단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topic sentence, body, concluding sentence. topic sentence가 아주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을 꺼낼 때 메인 아이디어, 도대체 주제가 뭔지, 토픽이 뭔지를 갖고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토픽이 너무 크면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그거를 저희가 controlling ide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토픽 센텐스에 꼭 들어 있어야지 이 문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디 파트인데요. 맨 앞에 있는 이 토픽 센텐스를 저희가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많이 서술을 해 주어서 이 토픽 센텐스를 서포트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concluding senten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brief summary.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한 내용이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보시면 아주 짧은 문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가끔 이제 concluding 마지막 이 마무리를 안 하고 끝나는 문단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꼭 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토픽 센텐스부터 하나씩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토픽 센텐스 세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My favorite singer is Justin Bieber. 그러면 제가 여기서 쓰고 싶은 주제가 뭔지 보이세요? 저는 저스틴 비버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바는 favorite singer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거든 하면서 이제 이 controlling idea, 내가 왜 favorite인지 여기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 주제를 토픽 센텐스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와 다 연관해서 제가 바디 파트와 concluding sentence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This city offers radio stations for everyone.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컬러로 코딩을 해놨죠. 보시다시피 이 토픽 센텐스에서 주제는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제가 이 밑에 쓸 내용들은 전부 다 라디오 스테이션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건데 그러면 제가 offers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많이 제공한데 그 내용들을 밑에서 읽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예제는 My office is a comfortable place to work. 자, 여기서 주제는 My office입니다. 저는 이 밑에다가 내 사무실에 관해서 전부 쓸 건데요. 뭐에 대해서 쓸 거냐면 여기 장소가 아주 comfortable, 편안한 곳이라고, 일하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주장할 내용들을 밑에 서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뭘 서술할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 전에 토픽 센텐스에서 조금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보면요. 여기 제가 문장을 드렸거든요. A very important person in my life is my grandmother.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도대체 이 밑에 무슨 주제를 갖고 쓸 것 같으세요?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는 my grandma입니다. 제가 밑에다 쓸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쓸 거예요. 할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을 쓸 건데 하고 물어볼 때를 컨트롤링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내가 밑에 쓸 내용들은 이 할머니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밑에다가 설명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Good teachers have special qualities. 그럼 제가 이 밑에 이 문단을 제가 토픽 센텐스 이렇게 썼을 때 주제는 무엇일까요? 토픽은 과연 무엇일까요? Good teachers입니다. 여러분 맞추셨죠? 자, good teachers에서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쓸 건데요. 밑에 전부 다 선생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선생님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controlling idea, special qualities가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가질 자질에 대해서 내가 밑에다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토픽 센텐스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내가 앞으로 읽을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문단을 쓰기도 좋고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구조 중에 body part가 있었죠? 자, 그러면 주제가 My favorite singer is Justin Bieber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지? 하고 정말 아이디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써봐. 그러면 이제 주제를 딱 주면은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WH question을 사용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쓸 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질까 그 생각을 한번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쓰시면 그게 바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전부 다 내가 왜 저스틴 비버를 가장 좋아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WH 퀘스천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먼저 질문 물어보는 게 Where is he from? 이렇게 물어보죠. 또는 What kind of music does he play? Or does he sing?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of this singer? 그러면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는 뭔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좋아하는 거야? 이 가수는 하고 Why do you like this singer?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첫 문장 완성되셨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장이 더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단이 조금씩 자기 형태를 이제 갖춰가게 되겠죠. 자,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3개의 토픽 센텐스를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This city offers radio stations for everyone. 그러면 제가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쓸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시티가 라디오 스테이션이 여러 사람에게 많은 걸 제공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라디오 방송국이 몇 개나 있는데 라디오 방송국이 도대체 무슨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을
플레이가 내보내주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이제 for everyone 어떤 사람들은 재즈 뮤직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팝 뮤직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음악의 장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각 이렇게 설명을 써주시면 여기서도 또 문단이 형성이 되고 이 문단 여러분이 써주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 topic sentence This offers radio stations for everyone에서 이 라디오 스테이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제공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topic sentence였죠. My office is a comfortable place to work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 대해서 쓰려고 하구나. 그러면 사무실에 도대체 뭐가 있지? What is there in the office? 도대체 뭐가 있길래 comfortable 하다는 거지? 커피 메이커가 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comfortable 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여기다 달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쓰시는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오피스에 대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갑자기 오피스를 쓰시다가 뭐 북케이스에 대해서 막 쓰시다가 북케이스에 누구누구 사진이 들어있네? 뭐 이렇게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 쓰시는 모든 정보들은 이 토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이 컨트롤링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이제 많이 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음을 해야 되겠죠. concluding sentence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써봤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했던 게 My favorite singer is Justin Bieber 이렇게 썼죠. 그래서 제가 저스틴 비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막 넣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이거고 그 친구는 어디서 왔고 이렇게 정보를 막 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의견을 다루면 돼요. In my opinion, he is the best singer ever 하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의견 그리고 best singer은 favorite singer하고 좀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쓰신 topic sentence와 마지막 끝맺음을 하시는 이 문장은 관련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도 Our city offers radio stations for everyone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Our city is certainly lucky to have so many kinds of music station.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서머리를 했어요. 아까 우리 라디오 스테이션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음악을 제공한다는 이제 뭐 재즈 뮤직, 뭐 클래시컬 뮤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내 의견을 좀 넣어서 우리 도시는 정말 럭키해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많은 뮤직을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피스 얘기를 했었죠. 내 사무실이 comfortable place to work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사무실 자랑을 한마디로 한 거잖아요. 내 사무실 일하기 정말 편안하고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의미도 I enjoy. 나는 정말 내 사무실을 정말 즐긴다. Very much.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topic sentence에서부터 body part 그리고 concluding sentence까지 전부 다 일맥상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패러그래프를 하나 달아봤는데요. 그 맨 마지막 My office is a comfortable place to work. 이제 그 문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 요 첫 줄에 제가 요만큼 블랭크를 해놨어요. 이거를 저희가 inden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살짝 띄우고 첫째 줄은 시작을 해야지 이게 문단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My office is a comfortable place to work 한 다음에 막 설명을 하네요. On the left side of the room, 왼쪽 편에는 There's a big wooden desk. 왼쪽 편에 나무로 만든 테이블, 책상이 있고요. My computer sits on top of the desk. 컴퓨터가 그 데스크 위에 놓여져 있고 And the printer sits under the desk. 프린터는 데스크, 책상 밑쪽에 있네요. I keep paper files in the drawers. 페이퍼 파일 같은 건 이제 서류를 정리해 두는 거죠. 파일은 서랍 속에 in the drawers 서랍 속에 잘 정리를 해놨고요. 자 이제 이번엔 on the right side로 가볼까요? 오른쪽 편에는
two beautiful bookcases. 책장이 두 개나 있대요. 그냥 책장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beautiful 하고 이렇게 좀 형용사를 넣어서 수식을 해줬죠. These bookcases are full of books, magazines, and computer software. 자, 책장은 책들과 잡지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가득 차 있대요. There is also a telephone, a fax machine in my office. 전화기도 있고 팩스 머신도 있고 정말 이 사무실에 있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기도 있고 팩스 머신도 있어서 바로 여기서 일 처리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There is a closet. closet도 있어요. 옷장도 next to the fax machine. 팩스 머신 옆에 옷장도 있네요. All my office supplies are there. 그러니까 오피스에 필요한 모든 문방용품 이런 것들이 다 옷장 안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결론을 하면 I enjoy my office very much. 난 정말 내 사무실이 너무 좋아.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문단이라는 것은 여러 문장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만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topic sentence가 있어야 되고요. 이 토픽에 관해서 정말 세세한 정보들을 중간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I enjoy my office very muc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connecting to sentences 오늘 두 문장 연결하는 거 연습하셨고요. 연결할 때 명사가 반복되는 거를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명사를 설명할 때 형용사를 사용하시고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앞에 붙이셔서 한 문장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문단에 저희가 처음 들어갔는데요. 이 문단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topic sentence, 자, 그리고 body, concluding sentence.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문단에 들어가 있어야지 패러그래프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좋고 쓰시는 것도 잘 정리가 되어서 예쁜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